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역소생연구소. 네, 7월이 되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민선 8기는 반환점에 서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난 2년간 우주항공청 개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는 부산 경남 행정통합 논의까지 이 지역 소생과 관련된 굵직한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 2년 이런 현안들의 밑그림에 어떤 색이 입혀질지 참 궁금한데요. 오늘 박안수 경상남도지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우주항공청 개청 즈음에 뵀으니까 예. 한 달을 만에 뵙는데 예. 오늘은 또 취임 2주년 앞두고 예. 모시게 됐습니다. 미리 축하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예,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예. 지난 2년간 소회부터 들어봐야겠는데요. 예, 뭐 세월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벌써 2년이 갔는데요. 제가 도정을 처음 맡을 때 우리 경남도가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또 도정도 좀 많이 좀 흐트러져 있는 것 같고 해서 도정도 추슬리고 또 우리 경남의 경제를 확실하게 좀 제도약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2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예, 어쨌든 최근에 뭐 경제 지표들이 제조업 생산 지수나 수출 증가율이나 전국에서 어뜸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 지표는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도 우리 도민들이 뜻을 모아서 또 이렇게 설치가 됐고 예,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이라든지 뭐 산단 지정이라든지 또 글로컬 대학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지정을 받았는데 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도민들께서 도정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성원해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실제로 제가 미리 듣기로는 그 도정 체감도도 예. 확실히 좀 좋은 평가가 많았다고 듣기도 했었거든요. 예, 예,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감을 하게 되고 이번에 보니까 이 주민들의 도정에 대한 체감 지수 그리고 주민 생활의 만족도 이런 것이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또 도정에 대한 어떤 그 뭐 꼭 효과는 아니지만 이 플러스 효과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과거 2020년보다는 2년 후에 예.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도의 노력 그리고 박안수 지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이렇게 전반전을 저희가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2년간의 이제 긍정적 경제 지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또 앞으로 2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행정통합 관련해서 먼저 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 무산 이후에 부산 경남 간의 행정통합을 제안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뭐 어떤 이유와 배경이 있었습니까? 사실 제가 그 도의사 후보 시절부터 예. 메가시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제가 메가시티가 이렇게 막 혼용이 용어가 되어 있는데 예. 메가시티라는 것은 천만 급의 도시를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그 과거에 우리가 추진해 오다가 중단했던 그 자치단체 특별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죠. 그것은 이제 광역자치단체 간의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식이고 예. 행정통합은 그냥 물리적으로 이게 행정구역이 통합이 돼서 한 자치단체로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보면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광역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서는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추진되어 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게 되면 뭐 160명 넘는 공직자를 또 새로 뽑아야 되고 예. 1년에 한 170억 정도 예산을 매년 넣어야 되고 또 의회도 구성해야 되고 그야말로 경남도, 부산시, 울산시가 있는 그 위에 또 자치단체를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옥상옥의 그림이다. 그렇죠. 옥상옥이 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효과에 비해서 그렇게 경비에 비해서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다 생각을 했던 것이고 뭐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단체는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공동 사무 처리를 위한 방식이지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 그러니까 수도권과 대응하는 이극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부울경이 예. 하나의 자치단체로 묶어서 800만급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행정통합을 주장했던 것이고 예. 행정통합도 사실 제가 주장하고 난 뒤에 지난해까지 우리가 1차적으로 추진했었죠. 했는데 예. 도민들이나 우리 부산 시민들의 인식도가 낮아가지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지점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 예. 그러면 지난해 여론조사 말씀대로 사실 반대가 많았고 그리고 공감대 형성도 그 당시는 약간 저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호흡을 가지고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과 회동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라고 박 지사께서 밝히셨는데 예. 역시 최우선 조건이 예, 시도민의 의견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날 부산시에서 이제 경북 대구에 대한 통합 문제가 나오니까 아, 네네. 우리가 먼저 행정 통합을 끄집어냈는데 경북 대구가 예. 이렇게 통합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부산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부산시장에 가서 예.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제시했던 행정 통합의 4가지 조건은 첫째는 이게 과거에 우리가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한 그 사례를 보면 이 주민들 뜻과 관계없이 탑다운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시행착오도 많고 실패한 사례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첫째 제가 제시했던 조건은 도민의 뜻과 같이 가야 된다. 한 걸 제가 첫째 조건으로 내세웠고 두 번째는 그냥 단순한 행정 통합만으로서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없는 거죠. 통합된 자치단체의 위상이라든지 재정이나 사무나 기능에 대한 권한들이 지금 현재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그야말로 지방정부 수준의 어떤 자율권을 가질 때 이게 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완전한 자치단체로 만들어줘야 된다. 통합된 자치단체는 그게 제가 2가지 조건이었고 예. 두 번째 조건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 원래 한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 울산은 그렇죠. 경남. 그렇죠. 부산은 63년도 이렇게 독립을 예. 했고 예. 울산은 97년도 독립을 예. 했거든요. 다 우리 한 그 경남의 한 부분이었는데 하려고 하면 불경이 함께 가서 예. 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그런 이제 자치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정치인의 어떤 특정 정치인의 어떤 정치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게 예. 뭐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광역자치단체의 통합 문제는 처음으로 대두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4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큰 요인이 도민의 의사 예. 그리고 통합된 자치단체 위상을 중앙정부가 어떻게 줄 거냐 이게 주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지금 현재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이 통합된 자치단체의 모델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게 9월 말쯤 되면 나올 건데 이게 나오면 박영준 시장하고 제가 합의를 하기로 그게 나오면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도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자 장점과 단점을 알려서 10, 11, 12, 1, 2, 3 한 6개월 정도 도민들에게 알려서 내년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요. 예. 주민 의사를 도민들 의사를 물어서 예. 도민 의사가 압도적으로 찬성으로 나오면 우리가 특별법을 제정하기 예. 위한 노력을 예. 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통합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예. 또 그런 뭐 합의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창원시장 재임 시절에 예. 행정 통합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질문은 막연한 질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예. 앞서 강조하신 충족 조건 중에서도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중앙 정부로 그렇게 이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울산광역시 합류도 그 충족 조건에 내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근데 과연 울산이 합류할 수 있을까? 예. 이런 것들 실현 가능성이 또 궁금해지거든요. 예. 행정통합 경험자로서 좀 어떻게 실현 가능성을 점치고 계십니까? 제일 이제 주요한 것은 그 통합된 자치단체 위상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것은 예, 예. 원래 통합이라는 것은 예. 중앙정부의 권한입니다. 예, 예. 자치법에 보면 법률로서 제정하도록 되어 예, 있기 예. 때문에 예. 중앙정부가 지금 현재 뭐 부산 부울경 통합 문제라든지 대구 경북 통합 문제도 나오고 또 뭐 수도권이라든지 충청권 그렇죠.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따라갈 것이 아니고 먼저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통합된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율권을 어느 수준까지 통합되면 주겠다 하는 그런 유인책이 있어야 예. 자치단체들이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없는 집에 식구 많으면 오히려 더 살기 어렵다고 단순한 통합만 하고 자율권이나 재정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통합한 것이 그 통합된 자치단체의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오히려 걸 저해될 수도 말씀드리는 있겠네요. 거죠. 예, 예. 창원 마산 진해도 사실 통합 창원시가 됐는데 그 당시에 5년 정도만 정부가 지원을 해줬죠. 예. 근데 그 뒤에 지원이 없으니까 지금 통합 창원시가 아하. 제대로 발전을 할 수 없는 거죠.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그 특별법에 이제 통합된 자치단체의 권한이라든 이런 것은 특별법에 담게되기 때문에 예. 법률안이 제정이 돼봐야 어떤 위상을 담을 것인지 하는 게 규정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좀 여러 가지 좀 과정이 필요해 보이고 무엇보다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니까요. 좀 예. 신중하게 지켜보고 또 여론조사 결과도 저희가 한번 바라봐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지사님 모셨으니까 민선 8기 후반기에 지역 소생 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지난달 개청했고요. 예.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우주항공청이 설치가 되고 앞으로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예. 첫째는 우주항공 도시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네. 우주항공 그 도시에 들어오게 되는 기업과 입지하는 연구기관 인재들의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그 도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기업과 그 저 인재들을 유치를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특별법 제정 문제는 저희들이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나서 우리 경남의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도 했고 지금 세 분이 우리 경남의 세 분인 국회의원님이 특별법을 지금 22대 국회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통과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경남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이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우주항공 도시에 대한 어떤 정부의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주 여건이 마련되면 거기에 이제 기업과 인재와 그 연구기관들을 많이 유치를 하는 노력을 이루어져야 예. 이게 완전한 우주항공 특별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법 노력을 먼저 하고 특별법 노력을 해가는 과정에서 투트랙으로 이제 뭐 도시개발법에 의한 자체 개발도 예. 우리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주항공청 개청이 이제 전부가 아니라 이제 예. 시작이고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나아가야 된다. 예. 거기에 이제 성패가 어떤 게 달려 있는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천 항공국가산업단지가 하반기 준공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나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이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또 어떤 뭐 대책 묘안이 있는지도 듣고 싶은데요. 이제 항공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우주항공 그 국가 산단에도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완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업 유치가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일단 투자진흥직으로 지정을 해서 예.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각종 취득세라든지 조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자 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센티브 이 사천시와 도가 거기에 들어오는 그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대폭 완화시키고 또 규모도 좀 확대해 주자 예. 하는 그런 게 특히 우주항공 분야의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더 큰 인센티브를 주자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창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 인프라를 좀 만들자 하는 그런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이가 예. 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카이가 민간 부분까지 이렇게 사업 영역을 넓히면 그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예. 그 업체들이 카이가 있는 진주나 사천 쪽으로 이렇게 옮겨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시책들을 통해서 항공국가 산단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이 잘 어우러졌을 때 예. 진정 원하는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완성될 것이고 그것은 지역 소생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주항공 어찌 보면 우리 미래 먹거리 얘기인 것이고 기존에 뭐 경남 방산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SMR 제작 지원센터 구축 이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 SMR 제작 지원 센터가 그 사실 여러 자치단체가 경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경북도 신청했고 부산도 신청했고 예. 또 몇 개 자치단체가 신청했는데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는데 어쨌든 산업부가 우리 경남을 SMR 제작 지원 센터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을 받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SMR 산업 자체가 뭐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설계가 단순하고 또 모듈화 시켜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편의성이라든지 경제성으로 봤을 때 굉장히 주요한 그 차세대 산업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SMR 제작 지원 센터가 우리 도에 이제 설치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어떤 그 효과가 있나 하면
중소기업 SMR의 협력업체들이나 이런 중소기업들이 자동화 공정을 개발한다든지 예. 또 시제품 생산한다든지 R&D 공정 R&D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그런 그 지원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 그 6월 3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SMR과 관련된 그 중소업체들 49개 기업과 또 에너지 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이 이렇게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이게 예. 이제 저희들이 준비해가지고 26년까지 준비해가지고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때 예. 운영이 되면 아마 우리 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이렇게 또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뭐 분명 이제 일각에서 생길 수 있는 뭐 우려라든지 물음표도 함께 또 지원해 가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 먹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교통에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 예.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얼마 전 기재부 재정평가의 심의를 통과했는데 이게 워낙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고 그리고 지사님께서 꾸준히 참 쉽지 않은 과정을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야, 이번 발표는 좀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남부 내륙철도가 사실 그동안에 이렇게 뭐 공구별로 이렇게 사업자까지 다 지정이 됐는데 총 사업비가 아주 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가 그 사업성 평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경남을 놓고 보면 철도망이 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그동안에 좀 있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 전체에 놓고 보면 이 동서로 가는 철도를 놓고 보면 이제 달빛철도가 경남의 북부 지방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고요. 예. 이번에 달빛철도도 특별법으로 이렇게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전선이 순천에서부터 이제 진주를 거쳐서 부산까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남의 상하로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가 이제 거의 확정이 된 상태고, 예. 이제 남북으로 놓고 보면 경부선 우리 저 동대구에서 창원으로 내려오는 이제 철도가 이미 뭐 지금 고속철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남부 내륙철이 이제 그 설치가 되면 이제 김천에서 우리 서쪽으로 이렇게 예. 또 남북으로 통과하게 되면 아마 격자형으로 철도망이 구축이 되게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부산 부전에서 마산까지 그렇죠. 이게 예. 내년 되면 이제 개통이 될 이게 겁니다. 계속 연기가 돼 왔었잖아요. 그게 지금 그 공사 중간에 예. 좀 특이 기반 부산 쪽에 예. 공사가 좀 문제가 있어 그걸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내년에 아마 준공이 될 것 같고 또 부산 울산 양산으로 연결하는 광역철도 이런 국가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예. 진행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대구에서 가덕 신공항까지 가는 고속철이나 그 대구에서 창원으로 바로 내려오는 창원 산업선 예.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그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뭐 많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돼서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 경남이 철도 교통 오지가 아니라 예. 요충지가 될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교통만큼은 도민들도 약간 답답했는데 이제는 좀 교통이 자부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말씀하신 행정통합권이라든지 그리고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통이 워낙 또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예, 이 또한 좀 싱싱 달려나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교통망이 또 변화가 긍정적으로 생기면은 우리는 관광도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남해안 관광산업을 제조업을 이을 미래 먹거리로 강조를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정 운영에서 남해안 관광개발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짚으실 계획이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그 남해안은 뭐 수도권이 안 가지고 있는 유일한 우리 경남의 훌륭한 자연 자산이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관광 사업으로 개발하면 우리 경남의 주력 산업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제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그 남해안 발전 특별법 이걸 저희들이 이제
통과 국회에 제출했었는데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바람에 자동 폐기되고 예. 22대 국회에 다시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거는 굉장히 그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 경남하고 전남이 같이 이렇게 제출했기 때문에 전남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도적인 그 인프라를 만드는 기반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 단지를 대규모로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통영에 하나 호텔 앤 리조트에서 대규모의 그 워케이션 숙박 시설들 투자하겠다고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예. 하나는 뭐 전국적으로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니까 신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제 장목 관광단지도 지난해에 저희들이 국토부로부터 기업 혁신 파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예. 거기에 투자하는 분들에 대한 조세 혜택을 이제 지원할 수 있고 부산 해양 관광단지도 이 공공 수용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해서 이제 그 대규모 관광 단지 사업도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규제도 완화시켜야 되겠지만 투자 유치를 하는 길인데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뭐 세계적인 그 관광 사업가들을 남해안에 한번 불러가지고 투자 유치 설명을 해서 우리 남해안이 이런 곳이다 하는 설명도 드리고 투자 유치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남해안에 대한 규제 완화도 예.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 관광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사안이기도 하고 오늘 뭐 시간이 크게 남지 않아서 모든 얘기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예. 뭐 인구 얘기도 다음에 오시면 또 한번 이 후반기 이 도정하는 데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말씀을 들어봐야겠고요. 끝으로 이제 취임 2주년 맞이에 오늘 박완주 지사와 저희가 함께했는데 예. 이전 2년과 또 앞으로 2년 분명 또 달라지는 방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도민들이 이것만큼은 이번 도정 운영 후반기에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2년 동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어려운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도정 구호를 보면 활기찬 경남 예. 행복한 도민인데 어떻게 보면 활기찬 경남 쪽에 초점을 맞춰서 도정을 수행해 왔고 후반기 도정은 행복한 도민 쪽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지난번에 제가 후반기 도정에 대한 브리핑을 할 때 우리 후반기 도정의 가치는 복지 동행 희망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도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좀 확대하자.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좀 세밀하게 챙겨보자. 그리고 소외되는 도민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동행 프로젝트를 좀 발굴해서 노력을 하자. 그리고 노동과 삶이 조화로운 좀 경남을 만들어보자. 노동 부분에 대한 지원도 좀 하자. 외국인 지원이라든지 인재 양성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어서 그러니까 경제도 물론 해 가야 되겠지만 그렇죠. 토대 위에서 오히려 어려운 도민들 요즘 뭐 양극화 시대에 어려운 도민들 취약계층 위기 가정 또 특히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부모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학생이 3분의 1이나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 해결하기 위해서 후반기 도정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도민 행복과 또 지역 소생 애써주시리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박완주 경상남도 지사와 함께했고요. 오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